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21일입니다. 금요일이죠. 17시 51분 지나고 있고요. 마감 브리핑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시황이 적중을 했습니다. 네, 어제 국장이 한참 올라갈 때에 제가 우리 유료 회원님들 주식 비중을 줄여드리면서 어제 아침에 어제 지수 저점 구간에서 매수 추천드렸었던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런 것들을 어제 오후에 고점에서 딱 차익 실현하면서 오늘 밤 미증시가 빠질 수 있으니 갭상 그때만 하더라도 나스닥 선물이 거의 1.9% 이상 급등이 나왔을 때거든요. 예, 한참 나스닥 선물이 급등할 적에 제가 이거 위험할 수 있다. 예, 주식 비중 줄여야 된다. 팔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네. 그래서 제 고점에서 저희들은 레버리지도 다 팔고 그리고 어제 오전에 막 매수를 했는데 그 종목들을 다 수익 실현하면서 현금을 대거 확보했단 말이에요. 네. 미증시가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미증시는 완전 급락을 했습니다. 네. 시황이 요즘에 뭐 계속 적중을 하고 있죠. 미쳤어요 정말. 네. 저도 무섭습니다. 언제까지 맞출 수 있을지 분명 언젠가는 틀리긴 할 텐데 말이죠. 언제까지 이런 적중 흐름이 이어질지 저도 너무나 궁금하네요. 네. 틀렸을 때 욕만 하지 마세요. 저도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맞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자, 오늘 시황 브리핑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은 우리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황금 나침반 경제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일 말씀드리지만 이 네프콘 줄여서 네프콘이라고 하죠. 네프콘 황금 나침반에서 올려드리는 이 경제 뉴스는 중요한 뉴스는 여기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뉴스 막 검색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딱딱 정말 핵심 내용들만 모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예, 다만 제가 아침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미증시도 분석해야 되죠. 또 회원님들 추천주도 그 뭐예요? 프리마켓 프리마켓에서 어떻게 될지 뭐 전략도 짜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빠요. 그래서 뉴스를 원래 빨리 올려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네, 저도 뭐 여기저기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씩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노동통계국이 9월 실업률이 4.32에서 4.44로 증가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 제가 뭐라 그랬었죠? 호재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영상에서. 그죠? 실제로 어제 실업률 발표하고 나서 나스닥 선물이 급등이 나왔죠. 네. 맞죠? 자, 실업률이 올라간다. 경기가 좋지 않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금리 인하의 명분이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호재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bad is good. 음,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bad, 안 좋게 나오면 호재로 인식이 된다라고 해서 bad is good이라고 표현하죠. 네, 반대일 때도 있어요. good is bad가 될 때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은 bad is good이에요. 왜? 다들 지금 12월 달 금리 인하 이거 하나만 보고서 다들 막 고점에서 롱을 외쳐왔단 말이에요. 그죠? 네. 다들 뭐 증시가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고점에서 계속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했었단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다들 이제 금리 인하가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매도 주문이 아이고,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나스닥 롱 포지션 또 체결됐네요, 지금. 나스닥 좀 급등 나오면서 체결됐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리딩 좀 할게요. 리딩 좀 할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네. 역시나 올라가죠. 제가 오늘 오전에 롱 포지션, 오후에도 롱 포지션 올라갈 걸 말씀드렸는데 잠시만요. 녹화도 중요하지만 리딩을 해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들. 잠시만 리딩을 해야 되니까요. 여기다가 매수를 음,
네, 죄송합니다. 네. 아, 방송은 녹화 중일 때 갑자기 슈팅이 나와가지고. 네. 자, 계속 진행을 할게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막 지나가다가 갑자기 청산이 돼가지고, 갑자기 급등이 나가지고 청산이 됐어요. 네. 좋습니다. 또 롱뷰, 저는 계속 롱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디 갔죠? 네. 실업률. 네, 그래서 배드 이즈 굿 아까 설명드렸었죠. 주가가 아니 실업률이 안 좋게 나오면은 금리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한다. 어쨌거나 지금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금리 인하인데 사실 이제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어요. 이것도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꾸준하게 제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다 증거자료 남아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셧다운 때문에 통계가 지금 자료들이 경제 지표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료에 공백이 생겨서 데이터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못한다. 네, 못할 가능성이 높다. 12월 달에 금리 인하는 기대를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증시 빠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매크로를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반응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하면서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 지금 현재 페드워치 상으로 봤을 적에요.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그러니까 지난달 한 달 전에는 거의 100%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지금 몇 프로예요? 33%입니다. 네, 동결이 지금 67%. 어, 12월은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큰 이변이 있지 않은 이상 12월 달은 동결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올랐던 건 뭐예요? 거품이 되는 거예요, 거품. 그죠? 네. 그러니까 AI 버블을 떠나서 그냥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거품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근데 연준에서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는 계속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파도 있습니다. 네, 계속 싸우고 있어요. 역대급으로 지금 분열이 된 양상을 띈다라고 닉 티메라우스 기자 그렇게 얘기했었었죠. 네. 자, 뭐 너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고했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엔비디아 어제 젠슨 왕이랑 마이클 버리랑 계속 설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마이클 버리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여러 AI 기업들이 사기치고 있다. 뭐예요? 감가상각 관련해 가지고 사기치고 있다. 그러고 있고 젠슨 왕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 옛날 거도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다. 네, 그렇게 반격을 하고 있는데 맞받아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넘어갈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AI 수요가 계속 강화되고 있고 공급도 잘 관리되고 있고 EPS 전망치가 지속해서 상향 조정되는 가운데 주가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JP모건 단기 주가 모멘텀은 커지고 AI 추가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면서도 장기적으로 AI 지출에 대한 논쟁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사실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수많은 AI 기업들이 있어요. 뭐 오픈 AI라든지 그런 애들 말고요. 예, 정말 그러니까 걔네들도 오픈 AI도 실적을 못 내고 있지만 걔네보다 규모가 적은 애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오라클도 엄청난 투자를 받고 부채를 지고 있는 마당에 걔네보다 영세한 애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맞죠? 네, 근데 그런 애들이 과연 이 고금리를 버틸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네, 언젠가는 그런 어떤 규모가 작은 영세한 그런 AI 업체들이 뭐 재정 위기를 겪어가지고 예를 들어 뭐 파산 위기에 몰렸다라든지 혹시라도 파산했다라든지 부도났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조정의 빌미,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왜냐면 얘네들이 너무나 여기저기서 돈을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언젠가 터집니다 이거 언젠가는. 네.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여러 뭐 이코노미스트들이 분명히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깊게 파고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네. 두고 보세요. 네.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회자되면서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는 계속 비트코인을 이번 주 초부터도 계속 쇼뷰 말씀드렸던 거 아시죠? 네.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 87,000불이었나요? 갈 거다 그랬는데 결국 찍었습니다. 오늘 이탈을 했어요. 네.
국장도 맞추고 미증시도 맞추고 거기다가 비트코인까지도 지금 방향성을 퍼펙트하게 다 맞추고 있습니다. 예, 완전 미쳤죠. 그죠? 근데도 이런 영상을 안 보면은 본인만 손해라는 점. 네. 주변에 진짜 이 주식 투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황금 나침반을 좀 적극적으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자, 최근 많은 트레이더가 불트랩에 빠졌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얼마 전에 지수 반등 나왔을 때 제가 짜장면 반등일 수 있다. 불트랩일 수 있다. 라고 제가 경고했었었죠. 불트랩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가는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이제 올라가다가 빠졌어요.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 보고서 역시 그럼 그렇지 올라가는구나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안심하는 거예요. 안심하고 또 열심히 막 매수하기 시작을 해요. 급락할 때는 여기서 수익 실현 못 해가지고 너무 아쉬워. 뭐 속상해. 그죠? 여기서 손절 못해서 너무 아쉬워. 후회돼. 제발 본전만 하라 하고 있는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니까는 역시 내 예상대로 올라왔구나. 갑자기 싹 변하죠. 입장이 딱 변하면서 역시 홀딩하기 잘했어. 신규 매수하기 잘했어 하면서 물렸던 사람들도 다 홀딩하고 오히려 신규 매수까지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다시 꺾여버리는 거야.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불트랩이라고 하죠. 짜장면 반등. 네.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눈 떠보니까 갑자기 바다 위에 그 참치자리, 네, 새우잡이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짜장면 먹었는데 거기에 수면제가 들어있던 거죠. 수면제가 들어있었고 먹고 나니까는 잠들어 버린 거야. 그동안 나쁜 놈들이 나를 새우잡이 배에 팔아 넘긴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짜장면 반등이라고 재밌자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의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짜장면 반등이었다. 자, 페드 인사들 시장 하락 위험 경고, 인플레이션 우려 표명. 네. 마이클 바 부의장,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3%에 달한다며 우려를 표명했고,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AI 버블도 그렇지만은, 보세요. 자, AI 버블 플러스 금리나 기대감이 갑자기 확 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금리나 기대감이 떨어졌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반등이 나온다라든지 이런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금리 인하 우려가 아니라 금리 인상 우려. 그죠? 금리나 기대감이 아니라 시장의 포커스는 금리나 기대감에서 금리 인상 우려로 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될 확률은 낮다고 보고는 있는데 그건 모르죠. 네. 다만 관세가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던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었던 닉 티멜하우스가 SNS에 올려가지고 이슈가 됐었던 그 논문의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과거에 150년이었네요. 150년 동안 관세가 미쳤던 어떤 영향을 조사를 해보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유도했더라.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네, 결국에는 그죠? 그런 내용들을 제가 2, 3일 전에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때문에 저는 뭐 인플레이션은 저는 솔직히 별로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네.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마이클 바 부의장 그렇게 얘기를 했고 AI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네, 당연하죠. AI가 사람을 대체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리사쿡 이 사람 때문에 뭐 증시가 급락했다라는 얘기들이 많던데 솔직히 보면서 웃겼습니다. 네. 저는 이 사람과 상관없이 리사쿡의 코멘트가 나오기 전부터도 그죠?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예측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그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아까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증시가 빠질 만한 기술적인 포인트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꾸준히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나스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렸던 거, 월봉 패턴, 주봉 패턴, 그죠? 많았어요. 네. 힌트는 많이 주어졌었다라는 거죠. 자, 주식 회사채, 주택 레버리지존의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인해서 급격한 시장 하락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하며, 아니 지수가 급락하기 전에 경고를 한 것도 아니고 이미 급락하고 나서 경고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개미들은 막 이 사람이 얘기한 거 갖다가 막 이렇게 리포스팅 하면서 얘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보면서 웃겼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시장이 빠져도 왜 빠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빠진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 심리가 원래 물리면은
물리면은 그냥 본인 탓이에요. 네, 본인이 제때 안 판 탓입니다. 그죠? 본인 탓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싶은 거야. 누구 때문에 빠졌어? 누구 때문에 빠졌어? 물론 모든 사람인데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심리가 일부 있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남 핑계를 대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요. 그렇잖아요. 네. 아, 나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나는 문제 없는데 갑자기 리사국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냐고 하면서 얘한테 이제 화살을 돌리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어, 마음은 조금은 편안해질 수도 있어요. 그죠? 내 책임 아니야. 내가 분석을 못한 게 아니야. 갑작스런 변수 때문에 빠진 거 하면서 네, 그런 심리가 좀 있을 수 있다. 음. 넘어가고 나머지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네, 중요한 거 없고요.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시장 가장 중요한 시장 분석 해볼 텐데요. 자, 오늘 우리 유로방은 매도한 종목이 없었습니다. 하나 있긴 있었네요. 레버리지. 네, 오늘 레버리지를 사가지고 수익이 났었는데 약수익권에서 팔았어요. 팔고서 이제 제가 또 다른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네. 레버리지 오늘 약수익권 익절한 거 하나 있었었고요. 그건 뭐 완전 약수익권이라서 얘가 따로 표기 안 했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자, 중요한 것은 자, 요거는 어제, 어제 제가 오전에 우리 유료회원님들께 레버리지 신규 매수하셔라. 어제 국장 바닥이었었잖아요. 단기 바닥. 찍었었을 때 레버리지 매수 사인 드렸던 리딩 메시지입니다. 리딩 메시지. 그리고 수익 실현한 것도 나오죠. 이거는 그러니까 매수 사인 아니라 차익 실현 사인. 예, 매수는 어제 한 게 아니라 이틀 전에 했죠. 매수는 이틀 전에 했고 어제 20일 날 수익 실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정해드리고 수익 실현했던 거 말씀드리는 거고, 요건 이제 제가 우리 유료방에서 어떻게 리딩을 하는지, 저는 되게 좀 성격이 꼼꼼한 편이에요.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매수 추천드리고 이제 뭐 목표가도 잡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평균 단가가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들까지 저는 다 계산하면서 리딩을 한다. 상당히 꼼꼼하게 리딩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해외 선물 원래 하고 있었다고 했었죠. 그다가 중간에 10월 15일 날 주식 계좌를 개설을 했고, 월 목표 수익률은 10%로 잡았는데, 처음에는 제가 투입했던 돈이 정확하게 2,877만 원이었어요. 2877로 계속 운용을 하다가 11월 10일 날 6천만 원으로 올렸는데 돈도 안 썼습니다. 예, 왜냐면은 뭐 증시도 좋지 않았고 해서 풀베팅을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2877만 가지고서 운용을 했던 거예요. 네, 운용을 했고 그 결과 지금 이제 계좌 개설 22일차, 26일차를 보게 되면은 그때 원금 대비 수익률이 14.3%에서 또 17.5%까지 올라갔다. 동기간에 코스피는 9.5%, 코스닥은 3%로 벤치마크 대비 아웃퍼폼. 이건 어제죠, 어제. 어제 기준으로 초기 연금 대비 17.5% 수익을 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증시가 또 폭락을 했잖아요. 증시가 폭락을 했음에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 계좌는 어제보다 겨우 마이너스 3만 원 빠졌네요. 네. 종목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어제 신규 추천한 종목도 있었고요. 오늘 아침에 매수 추천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계좌는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네. 개중에 또 수익 난 종목도 있었고, 오히려 제가 또 추가 매수도 시켜드린 종목도 있었고, 잘 끝났어요. 이건 이제 실현손익이죠. 네, 실현손익은 정말 챙긴 겁니다. 매도해서 챙긴 수익이고, 누적 손익은 실현손익 플러스 평가손익 플러스 된 거예요, 다. 그죠? 총자산, 총자산인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 하락 구간에서 저희들은 데미지가 없었다라는 거죠. 지수 하락 구간에서 오히려 잔고가 늘었습니다. 지수 폭락할 때 잔고 늘었다. 너무 기분 좋죠, 이럴 때. 지금 올해 수익 나가지고 막 자랑하던 사람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 요즘에 SNS에 조용합니다. 지수 올라갈 때 수익 내면서 막 계좌 인증하고 수익 나 돈 많이 벌었어, 수천만 원 수억 벌었어 하면서 자랑하던 사람들이 요즘에는 인증을 안 해요. 혹은 마이너스 수천만 원 인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자, 지수 하락할 때 이렇게 미리 리스크 관리를 해서 주식 비중을 줄여가지고 지수 하락으로부터 방어를 하는 거, 계좌를 지켜드리는 것, 이게 또 이 전문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또 지수 흐름을 잘 보다 보니까 아주 확실하게 이번에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시켜드렸다. 리딩 정말 잘했어요. 제가 봐도 리딩을 너무 잘했어요. 네, 지수 폭락선에 그죠? 딱 줄여드리고 인버스 추천드리고 지수 폭락했을 때 인버스 수익 내면서 저점에서 레버리지도 교체해드리고, 레버리지도 사자마자 5%, 6%, 7% 수익 내드리고. 최고였죠, 진짜. 너무 잘했어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여기 내역이.
인버스 매수해서 수익 난 거. 원래는 인버스를 7% 이상 수익 낼 수 있었었는데 제가 너무 빨리 팔았죠. 그다음에 레버리지 수익 낸 거. 그죠? 레버리지 7%까지 먹죠. 6%, 7%. 네, 너무 잘했죠. 일반 개미들은 그러니까 수익이 나도 문제인 게 증시 상승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수 상승에 편승해 가지고 수익 냈던 개미들은 사실 그게 본인 실력으로 수익 냈다고 볼 수 없거든요.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냥. 운이. 맞죠? 그 개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매도를 못 해요, 제때.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몰라. 매수는 했어. 매수는 막 여기저기 뉴스에서 지수 좋다고 해가지고 막 떠들어대니까 나도 한번 주식 사볼까? 해가지고 매수는 했는데 어떻게 돼요? 매수는 했는데 수익이 나 안 나? 나죠 당연히. 증시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문제는 매수는 할 줄 아는데 매도를 할 줄 몰라. 고점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겠거니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SNS에 수익 자랑하는 맛으로 살았지. 예. 그죠? 근데 내공이 부족했던 사람들은 수익 나봤자 결국 까먹는 거예요. 그죠? 11월 달 장 빠지면서 오히려 막 고점에서 레버리지 쓰고 수익 났던 걸로 또 더 사고 더 사고 했던 사람들은 작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복리 투자를 계속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11월 달 작살 나고 있다. 심지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완전 올해 비트코인 상승장에서 수익 많이 냈던 사람들도 얼마 전에 그 트럼프 한마디에 트럼프 시진핑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급락했었을 때 막 청산당하고 한 번에 수백억, 수천억 막 손실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었죠. 유명한 인플루언서는 심지어 자살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수백억 자산가 비트코인으로 수백억 벌었던 인플루언서는 한 번에 깡통돼 가지고 자살을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롱으로 롱으로 지수 상승에 편승해 가지고 돈 벌었던 사람들은 물론 잘한 거예요. 그것도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도 타이밍을 알아야죠. 네. 신이 아닌 이상 최고점은 잡아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추세가 조금 위험하게 꺾인다. 변곡점이 좀 나올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잡아내는 스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런 스킬이 있겠냐고.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저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네. 증시 방향성을 매일같이 고민을 하는 어떤 종목이 좋을까? 그리고 증시가 지금 오를까 떨어질까?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고민하는 이런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죠?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정말 폭락을 해서 많이 빠졌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 코스피는 77% 이상 급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82%. 그러니까 10개 들고 있으면은 그 중에 7, 8개는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피어 앤 그리디 인덱스도 지금 공포지수가 6입니다. 6. 심지어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그죠? 요것만 보면은 거의 바닥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긴 하죠. 네. 자, 문제는 고객 예탁금인데요. 제가 이것도 한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고객 예탁금이 그때 영상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고객 예탁금이 5일 연속으로 감소를 했다라고 해서 제가 과거 사례 분석, 패턴 분석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결과는 뭐였냐? 사례 분석 결과 고점에서 저점이 아니라 지수가 많이 올라간 고점에서 고객 예탁금이 5일 연속으로 감소를 하게 되면 하락 추세로 꺾일 확률이 꽤 높았다라는 점이에요. 이걸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 브리핑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실제로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 아무리 출금을 해도요, 티 안 납니다. 그죠? 전체적인 여기 잡히는 거는 티 안 나요. 여기 티가 나려면 정말 큰 자금이 왔다 갔다 해야지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면서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건 스마트 머니로 봐야 된다. 스마트 머니. 그래서 지난번에 보시면 11월 6일, 부터 11월 12일까지 해서 5일 연속으로 고객 예탁금이 감소했다. 이거는 우리가 가볍게 여길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지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과거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0%는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되면 무조건 100% 이렇게 된다. 이런 건 없어. 이런 법칙은 없는데 확률은 존재하죠. 100%는 없어도 분명히 확률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공부는 누가 해준다고요?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고서 제가 분석해드리고, 그죠? 그 결과를 회원님께 공유해드리고, 올바른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사라 팔아라 타이밍도 잡아드리는 게 이 전문가의 역할인 겁니다. 그죠? 매매 기법도 가르쳐드리고, 그죠? 자, 국장 이제 가장 중요한 방향성 분석인데 물 좀 마실게요.
자, 차트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증시가 과연 반등이 나올까? 다들 궁금하시고, 지금 고점에서 많이 물리신 분들은 주식 비중을 거의 풀로 채웠는데, 물리신 분들은 너무나 좀 고통스러울 거예요. 네. 저희는 어제 여기서 판 거예요. 여기서 매수했고, 레버리지라는 일부 종목들을 여기서 판 거죠. 어. 저희는 불트랩을 이용해서 저희는 차익 실현한 겁니다. 네. 그죠? 그리고 오늘 저희는 또 우리 유로엔님들은 오늘 또 신규 매수를 들어갔어요. 일부. 참고하시고. 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늘 지수 바닥이다. 지수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해서 분할 매수 들어가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 다음 주 초반에 기술적 받는 가능성이 꽤 높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그리고 지금부터 그 근거를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갑니다. 자, 우선은요, 코스피가 지금 보시면은 음봉이 몇 개입니까? 음봉이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그죠? 네, 시그널을 하나 제가 띄워볼게요. 네, 지금 4연속 음봉이니까, 자, 보시면 밑에 빨간색 다이아몬드 보이시죠? 빨간색 다이아몬드. 이게 뭐예요? 음봉이 연속으로 4개 나왔다는 뜻이에요. 자, 지난번에 주가 급락했을 때도 음봉이 연속 4개 나오고 나서 다음부터 급반등이 빵 나오죠. 이번에도 음봉이 4개가 나왔어요. 자, 그럼 과거에는 어떨까? 과거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00%는 없어요. 자, 지금 제가 체크를 할 것은 뭐냐면, 과거의 모든 구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상승 구간, 네, 강한 상승 랠리일 적에, 음봉이, 그러니까 이 빨간색 다이아가 떴을 때에 주가가 그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잘 보십시오. 자, 본격 상승 랠리가 시작됐던 건 지난 4월달, 5월달이죠. 자, 빨간 다이아 하나는 음봉 4개 나왔다는 소리야. 그죠? 4개 나오고서 반등, 4개 나오고서 반등. 보이시죠? 여기는 자, 그러니까 하락하면서 4개 나오는 거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또 여기 보게. 여기서는 이거는 하락하면서 4개가 나온 게 아니죠. 횡보하면서 4개 나온 거죠. 그죠, 여러분들? 횡보하면서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죠, 여러분들? 횡보하면서 나온 거는 그 본질이 달라지잖아요. 예. 그 이후에 하락하면서 보면은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좀 애매하니까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요건 패스. 하락하면서 음봉이 4개 나오는 것만 보는 겁니다. 또 볼게요. 자, 상승 파동 이제 여기 2024년도에 있었었죠. 네, 지금처럼 강한 상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지금과 비슷한 강한 상승을 보죠. 네, 비슷한 코로나 팬데믹이 되겠죠. 코로나 팬데믹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급등 이제 초기죠. 랠리 초기에 보시면은 음봉이 5개, 음봉이 4개. 그죠? 네, 음봉이 5개 나오고서 다음날부터 반등이 나오죠. 그러니까 5개, 4개, 5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음봉이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상승 파동도요. 여러분들도 달리기 오래 하면 점점 지치잖아요. 그죠? 주가도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지쳐요. 탄력이 둔화가 된다고.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추세가 완전 빡빡할 때죠. 이제 얘가 젊은 청년이에요, 청년. 청년들이 힘이 좋잖아. 그러니까 초반에는 주가가 급등하다가 팍 빠져도 관성이 아주 세가지고 여기에 대한 반등이 빵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 눌리고 반등,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탄력이 둔화가 된다고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주가도 늙어가는 겁니다. 나이를 먹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초반에는 이렇게 음봉이 5개, 4개에서 반등이 나오다가도 나중에는 음봉이 이렇게 깊게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한참 쉬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쉬고 다시 또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주가가 이제 처음에는 애기였다가 할아버지가 돼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늘나라 간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죠. 환생했습니다. 환생해서 또 가죠. 보다 보니까 역시나 탄력이 좋다 보니까 초반에 어떻게 돼요? 음봉 4개 나오고서 또 급반등이 나와. 근데 음봉 5개 나오고서 또 급반등이 나와. 확실히 탄력이 좋을수록 어때요? 탄력이 좋을수록 음봉이 나오는 개수가 얼마 안 되죠. 네, 4개, 5개에서 반등이 잘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음봉이 5개. 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올라갔죠? 탄력이 줄어들잖아요. 확실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음봉이 또
나오면서 5개 나오고서 빠졌어요. 빠지고 그때부터 이제 급락이 시작이 됩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또 강한 상승 랠리가 언제 있었냐면 2017년도에 이때도 강한 상승 랠리 있었었죠. 보겠습니다. 네. 확률을 체크하는 거예요. 확률을. 네. 자, 초반에 보면 이때는 상승 파동이 이제 막 역배열에서 벗어난 거죠. 정배열이 아니죠. 네, 정배열, 역배열은 무시하겠습니다. 정배열만 볼게요. 자, 정배열에서 음봉이 여기도 상승이, 여기도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횡보죠. 하락 음봉이 아니잖아요. 맞죠? 횡보 음봉을 패스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횡보죠. 패스하겠습니다. 네. 하락하면서 나오는 음봉을 체크하는 거예요. 쭉 보면은, 자, 여기 나오네요. 하락하면서 나오는 음봉 4개죠? 어떻게 돼요? 역시나 급반등입니다. 역시나. 그다음 하락하면서 음봉이 4개, 5개 나왔죠? 5개 나왔을 때가 또 찐바닥이죠? 급반등 나오잖아요. 자, 이래서 제가 패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사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 국장, 코스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초반에 이때는 이제, 이때 정배열이었군요. 여기 정배열 됐었죠? 정배열 된 거예요. 정배열에서 음봉 4개. 그 다음에 탄력이 많이 둔화되면서 횡보할 때 여기는 이건 이제 무시하려고 했죠. 그리고 나서 탄력이 또 강해졌잖아요. 강해졌을 때 음봉 4개. 그리고 지금 또 음봉 4개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제가 봤을 때는 확률상 음봉이 하나 정도도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코스피 음봉 패턴만 봤을 때 이런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 코스피 지수. 아이고, 좀 정신이 없죠. 네.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은, 자, 오늘 블루 라인을 이탈을 했어요. 그죠? 네. 자, 근데 보통 추세가 강할 때, 블루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꽤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핑크와 블루의 이격도예요. 핑크와 블루의 이격도가 좁아진 상황에서 블루를 이탈하게 되면 이거는 추가 급락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그리고 기울기가 빳빳하게 우상향일 때, 이럴 때 블루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기술적 반등이 꽤 잘 나오는 편입니다. 확률상 그렇다. 실제로 지난번에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둘 다 빳빳할 때에 블루를 이탈했고 바로 반등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 어때요? 확실히 기울기가 이격도가 어떻게 돼요? 좁혀지죠. 좁아지면서 추가 급락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사례 분석 보겠습니다. 주식은 여러분들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 네.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바로 블루를 이탈을 했죠. 빳빳한데 개파락 출발하더니 바로 급반등이 나오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빠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기 관점이에요. 단기 관점. 무조건 계속 올라간다, 뭐 계속 빠진다 이런 거 없어요. 주식에. 네. 단기 관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기울기 빳빳하죠. 바로 급락했죠?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반등 나오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반등 나오고 빠지잖아요. 네. 반등 나오고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 또 보면은 역배열이고 막 이럴 때 말고, 네, 상승 추세 제대로 탔을 때를 보는 겁니다. 자, 상승 추세 한참 유지되고 있을 때 블루 이탈했죠. 어떻게 돼요? 반등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이격도가 점점 좁혀지고 핑크의 기울기랑 이격이 좁혀지면서 핑크 기울기가 서서히 꺾이죠. 블루 이탈하니까 어떻게 돼요? 추가 급락 나오죠.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핑크와 블루의 기울기가 빳빳하면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을 때, 그럴 때 블루를 이탈하면 저점 찬스라 그 말이에요. 단기 매매, 단기 반등 나올 수 있다. 여기도 보시면 블루 이탈하고 나서 바로 양봉. 또 블루 이탈했는데 빳빳하잖아요.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죠. 이탈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바로 급반등. 이것도 불트랩이죠. 반등 나오고 빠지잖아요. 이런 겁니다. 네. 오케이? 그러니까 코스피는 아직 추세가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볼게요. 여기 한참 올라가죠. 여기 마찬가지 똑같아요. 블루 이탈했죠. 이탈하자마자 바로 양봉 나오죠. 자, 여기도 블루 이탈했죠. 어떻게 돼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핑크와 블루의 이격이 좁혀지면서 블루를 이탈하면 급락 나올 수 있다. 나오잖아. 주식은 뭐라고요? 확률 게임이라고요. 네. 이 핑크와 블루는 여러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만든 시그널이라서 여러분들 HTS 없습니다. 네.
제가 해외 선물을 오래 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세 파악에 도움되는 시그널들을 제가 많이 만들어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은 2020년도 10월인가요? 네. 자, 블루를 이탈했는데 어떻습니까? 이탈할 때에 이격도가 많이 좁아졌죠.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역시나 바로 급락이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제 상승 추세, 정배열 상승 추세일 때 보는 건데, 핑크가 블루 위에 있어야 돼요. 이걸 제가 정배열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본적으로 핑크가 블루 위에 있어야 정배열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배열 상태에서 블루를 이탈하는 그런 패턴을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코스피 음봉 4개도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은 블루를 이탈한 것 또한 어떻다? 아직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고, 네, 추세도 지금 우상향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바로 급반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 설사 하루 더 빠진다 하더라도 무서울 건 없다 이 말이죠. 바로 반등 나오든지 뭐 하루 이틀 빠졌다 반등 나오든지 반등 나올 확률은 매우 높아 보인다 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만약에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빠진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보는 거는 여기 적어놨어요. 제가 요즘에 그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다가 주요 지지 라인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기똥차게 잘 맞죠, 그죠? 네. 제가 어디까지 본다라는 것은 그 가격대가 지지대 혹은 저항대라는 소리예요. 그 가격대, 그러니까 주가는 어떤 맥점을 찍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향을 보여요, 여러분들. 네,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맥점이 하나, 두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수많은 맥점들이 있어요. 수많은 지지 저항대가 있는데 주가가 어떤 특정 맥점을 많이 찍잖아요. 찍으면은 또 다음 맥점을 또 찍으려고 하고 아니면 밑에 있는 맥점을 찍던지. 네. 결국 차트 분석은 맥점 플레이예요. 맥점 플레이. 맥점을 누가 더 잘 파악하느냐. 거기서 이제 승부가 갈리는 거거든요. 제가 그 맥점을 기가 막히게 잘 잡죠. 네, 제가 보는 관점은 코스피가 만약에 한 번 더 빠진다고 하면은 3790에서 3800 정도를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차트의 설명을 여기 보여드리면은, 자,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피의 경우에는, 자, 3790에서 3800 정도까지 보는 건데, 요 정도입니다. 3790에서 3800 정도까지 저는 여기서 지지라인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여기에 찍었다, 이 가격대까지 만약에 코스피가 떨어졌다, 그럼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오늘도 분할 매수 했다면 다음 주에 3,800 원저리, 3,790, 3,800 원저리 찍으면은 그때부터도 또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차 매수였으면은 다음 주 2차 매수는 여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제가 적어놨어요. 해당 가격대 적극, 소극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를 들어가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분석을 해볼 건데, 자, 코스닥의 경우에는 여기 오늘 60선을 찍었어요. 오늘 볼린저 밴드도 이탈을 했고 60선 찍고서 아래 꼬리가 살짝 달렸죠. 그죠? 그나마 코스피 대비 얘는 좀 그나마 선방한 것처럼 보이죠. 아래 꼬리가 좀 달리면서 이렇게 된 이유는 제약바이오가 버텼기 때문입니다. 코스피도 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은 코스피는 저점이 깨진 반면 직전 저점이 코스닥은 저점이 안 깨졌잖아요. 요즘엔 제약바이오가 좀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것저것 체크를 해보면 얘는 일단 60선 찍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주봉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주봉상으로도요. 이거 말씀 안 드렸다. 자, 코스피가 여러분들 지금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죠? 완전 무시무시한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네, 자, 잘 봐요. 제가 이거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게 코스피의 이 하락 장악형이라고 하죠. 이거를 인걸핑 캔들이라고 합니다. 양봉을 완전 위아래로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이런 캔들이 나오게 되면 보통은 이제 숏 관점으로 대응을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신뢰도가 꽤 높은 그런 캔들이죠. 이 양봉의 위아래를 다 감싸고 있는 음봉이 되는 건데 이것만으로도 되게 위험한 건데 그 다음 주 캔들을 보게 되면은 역시나 윗꼬리가 길게 달려요. 여기서 이미 힌트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자,
지난번에 1차적으로 인걸핑 캔들이 나왔을 때 보세요. 자, 이거 매매 기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야. 자, 여기서 인걸핑 캔들이 나왔는데 다음 주에 오히려 장대 양봉이 나와버렸어. 반등이 나왔죠. 살짝. 결국 어떻게 돼요? 급락. 그러니까 인걸핑 캔들이 나오게 되면 조심하는 거예요. 설사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인걸핑 여기도 인걸핑이 나왔어요. 여기도 장악형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장악형 아예 뚫어버린 양봉이 나와. 이러면은 이제 좋은 거죠. 인걸핑을 완전 그냥 묵사발 내버린 양봉이 나왔다. 이건 좋은 거죠. 예. 기술적 분석하실 적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적어요. 좀 메모하시라고. 앞으로 제 리딩 꾸준하게 들으시려면은 제가 여러분께 이제 투자에 도움되는 얘기들 많이 해드릴 거예요. 적어 놓으세요. 네. 자, 다음에 이제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은 지금 여기 이거 제가 죄송합니다. 깜빡했어요. 코스피가 그래서 이제 뭐예요. 캔들 패턴이 안 좋았다 보니까 빠지는 건데 지금 결과적으로 코스피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궁금하잖아요. 네, 저도 뭐 100%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번 조정은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는 다시 빠질 가능성이 염두에 둬야 된다. 왜냐면 이 형광색 라인도 제가 만든 시그널 라인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 얘랑 얘는 둘 다 20선입니다. 네. 하나는 단순 이평선, 하나는 지수 이평선이에요. 얘네들이 20선이 얘네들인데 이 형광은 이제 제가 만든 그 시그널 라인이고 단기 추세 파악을 할 적에 꽤 좋습니다. 네. 그걸 만든 건데 보통은 아무리 추세가 강하더라도 쉬어갈 때는 이 형광을 찍어요. 네온 라인을. 네온 컬러를 찍는데 자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보시면요. 초반에 완전 쭉쭉쭉 올라가다가 어때요? 형광 찍고 급반등. 그죠? 그 다음에 쌍바닥 찍으면서 20주선을 찍고서 급반등이 나왔어요. 맞죠? 네. 그리고 또 한참 가다가 또 형광 찍고 반등, 형광 찍고 반등, 또 형광 찍고 반등. 그러니까 20주선은 생각보다 잘 안 찍는 거죠. 또 여기도 형광 찍고 반등. 기가 막히죠? 형광 라인. 자, 그 전에 2017년도에도 보시게 되면은, 보세요. 네. 여기도 초반에 형광 근처에서 반등.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에 형광 빼면서 20선 찍고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형광 아니면 20선, 주봉상, 20주선. 네.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는 거거든요. 매우 강력한. 근데 지금 코스닥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다?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에 형광 라인을 딱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다음 주에 반등이 나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 보시면 여기 지난번에도 형광 찍고 급반등 나오죠. 그 다음에 형광과 20선 찍고서 급반등. 또 형광 찍고 또 급반등 나오죠. 이번에도 또 찍은 거예요. 물론 이탈을 할 수도 있겠지만 100%는 없으니까. 근데 주요 라인을 찍은 건 맞다. 참고하자라는 겁니다. 예. 기술적으로는 반등 나오기에 무리가 없는 그런 가격대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주봉상 봤을 때 롱숏 타임 아시죠? 롱숏 타임 맥점을 찍었어요. 찍고서 이탈했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 재돌파가 나왔습니다. 맞죠? 네. 롱숏 타임 매우 중요한 거 아시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요거죠, 요거. 이거 지금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사용 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도 보시면 코스닥 잘 봐요. 이게 롱숏 타임이잖아요. 맞죠? 깼죠? 어떻게 돼요? 깨고서 종가 관리했죠. 지금 주봉이랑 똑같아요. 나스닥 주봉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롱숏타임 맥점을 깼다가 종가 관리하고서 다음 주에 급반등, 다음날 급반등. 이런 개념인 거예요. 네. 100%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맥점이기 때문에 롱숏타임 맥점은 그리고 또 보십시오. 여기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 롱숏타임 맥점 있죠. 깼죠. 깨고 아래꼬리 달리죠. 다음날 반등 나오잖아요. 맞죠? 이런 개념이에요. 네. 이런 개념.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자, 여기는 쇼타임 맥점이죠. 쇼타임 맥점을 깼다가 다시 지지받았죠. 그때부터 급등이 나오죠. 여기는 롱쇼타임 맥점이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이틀 연속 돌파 지지받아 버렸죠. 역시나 급등 나오죠. 네. 이 롱쇼타임 맥점은 마치 자석과 같아서 어떻게든 돌파를 하게 되면 지지 테스트가 나오고 이탈하게 되면 저항 테스트가 나오는 그건 아주 중요한 라인이 돼요.
매우 중요한 라인. 자,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롱숏타임 맥점이죠. 딱 정확하게 딱 반등이 나오죠. 불트랩인 거예요. 나오고서 딱 빠지잖아요. 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코스닥의 주봉을 보게 되면 롱숏타임 맥점을 이탈했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종가 관리 해줬으니 다음 주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게 무리가 없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네. 자, 이런 거 보니까는 어때요? 주식이 만만치 않죠? 그죠, 여러분들? 네. 이런 것도 전혀 이때까지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서 매매를 해 오셨던 거잖아요. 그냥 뭐 주변에서 좋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뭐 AI가 좋고 원전이 좋고 두산 에너빌리티 좋고 막 전기 전력 설비 좋다고 하니까 그냥 뭐 매수한 거잖아. 대부분은 그죠? 예, SK 하이닉스 좋다고 하니까 매수했고 삼성전자 좋다고 하니까 매수했고 그죠? 근데 그냥 그런 식으로만 매수해가지고 나는 그 수익 나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뽀록이에요, 뽀록. 실력이 아니라고.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죠? 예. 잠시만요, 물 좀 마실게요. 명심하세요. 아무리 수익이 나도요, 지수를 읽지 못하면은 수익을 제때 챙길 수가 없어요. 그럼 수익 났던 건 말짱 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수의 방향성을 잘 짚어드리는 저 같은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코스닥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빠진다고 하면은 네, 저는 코스닥은 850에서 844 정도까지 열어놓고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메모하시라고 했어요. 메모. 자, 다음 주에 코스닥이 한 번 더 빠진다. 저는 여기 850 정도로 봅니다. 네, 850에서 한 번 더 빠지면 그 다음에 844 요 정도를 저는 보고 있어요.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맥점들은 대부분 다 적중을 했었습니다. 그죠? 네. 메모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빠지게 되면 여기서 받아야 된다. 왜 여기서 받아야 될까? 딱 보면 답이 나와요. 자, 주가가 여러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코스닥을 받아요. 과거에 여기서 급락했다가 지지받고, 맞죠? 여기서 또 저항받고, 네, 여기서도 지지저항받고, 여기서는 꽈배기 왔다리,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탈했다가 올라갔다가 이탈했다가 올라갔다가 박스를 만들죠. 특정 가격대에서 주가가 이렇게 박스를 만들게 되면 거기서는 강력한 지지 저항대가 형성이 돼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기본입니다, 기본. 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지난 9월 말 10월 초에도 여기서 이탈 반등 나오잖아요. 지지는 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다음 주에 여기 코스닥이 찍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면 돼요. 네. 여러분께서 그동안에 눈여겨봤던 종목들 분할 매수하면 좋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미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30%, 40%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 해봤자 그런 분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죠. 네. 저희 유료연님처럼 현금이 완전 만땅인 상태에서 이제 뭐 오늘 1차 매수하고 다음 주에 2차 매수하는 그런 입장은 너무나 좋은데 고점에서 마이너스 30%, 40% 찍힌 상태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은 사실 추가 매수해도 티가 안 나요. 그죠? 그런 분들은 뭐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수가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올지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나 단기 관점에서 항상 전망을 합니다. 저는 실력이 되게 출중하지 못해서 중장기 전망 한 달 후에 어디까지 간다. 한 달 후에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 떨어지고 어디까지 올라간다. 이건 전 못 맞춰요. 전 제가 모르는 건 말씀 못 드립니다. 안 드립니다. 네, 모르니까요. 당장 3일 후에 5일 후에 일주일 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어? 언감생심 어떻게 한 달 후에 2달 후에 어디까지 간다 어떻게 맞춥니까? 저는 그거는 제 능력 밖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모르는 것들은 절대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모른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도 일단 다음 주 기준으로 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여기를 찍게 되면은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그거는 종가를 보고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매일매일 마감 브리핑을 청취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정도 퀄리티의 마감 브리핑을 여러분들 아마 한 번도 듣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죠? 네. 잘 보고 따라 하세요. 네. 자,
여기도 제가 아까 우리 회원님께 올려줬었는데 그냥 가입하시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라하시면 돼요. 네. 11월 계단식 하락장에서 우리 유로방은 데미지가 0%였습니다. 오히려 우리 계좌는 올라갔어요. 제 계좌 보여드렸죠. 제 계좌가 우리 회원님들 공식 포트와 똑같아요. 저희들은 최근에 지수 폭락장에서 오히려 계좌가 플러스가 났다고. 네. 얼마나 기분 좋아. 남들 막 울고 있을 때 우리는 막 박수치고 있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가입할 때 회비가 아까워가지고 혼자 막 매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있어요. 아니 학생 때 수학학원, 영어학원 다니시고 혹은 이제 부모님 되셨으면은 자녀분들 막 영어학원 보내잖아요. 음. 그런 데는 돈 아낌없이 쓰면서 본인이 주식 매매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배우지 않고 그냥 혼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식이 만만한 게 아닌데. 어. 수학이나 영어 이런 것들은 정답이 있어요. 근데 주식은 정답이 없거든요. 주식이나 해외 선물 이런 것들은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더 어려운 거를 배우지 않고 혼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음. 그러니까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 깨지는 거예요. 돈 벌었다가도 깨지는 거예요. 예. 혼자 하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손절하고 물릴 바에야 차라리 그 돈으로 저한테 가입하셔서 리딩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계좌가 달라질 겁니다. 어. 그죠? 자, 오늘 경제 지표 중에서는 이제 그 자정에 나오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 기대 지수, 그리고 5년 인플레이션 예상.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어, 미시간 대 인플레이션 기대치.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준위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 그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인데, 여기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게 되면 시장은 또 폭락이에요. 맞죠? 그래서 오늘 이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 네. 음. 만약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낮게 나온다면, 높게 나온다면 악재가 될 수 있겠고, 낮게 나온다면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네. 또 인플레이션이 만약 높게 나오면은 이것도 금리 인하를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왜? 물가가 높은데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해요?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를 낮춰버리면은 물가가 더 튄단 말이지. 완화 정책이니까. 그래서 쉽게 금리를 못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인플레이션 요 관련 지표들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자, 또 보겠습니다. 어제 이것도 적중했던 거죠. 우리 언니.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 요거 적중했죠. 네. 이것도 적중했고. 자, 이제 비트코인 볼 건데요. 비트코인을 보시면은, 음, 비트코인이 오늘 완전 또 폭락을 한 번 더 했는데, 와, 미쳤어요.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어디 87,000불까지 보자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초부터 저 87,000까지 열어놓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이게 다 롱숏타임 맥점들인데 롱숏타임 맥점을 강하게 뚫어버린 거예요, 얘가. 뚫고서 양음양 지지를 받아버렸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면 다음은 여기다. 왜? 롱숏타임 맥점은 자석이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랬잖아. 이렇게 다 간 거야. 그 이제는 마지막 라인이 88,800이에요. 88,800 여기 롱숏타임 맥점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왠지 찍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가격대를 또 저번처럼 강하게 뚫으면은 69,000도 있어. 69,000도.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88,000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저점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개인적 소견으로는. 근데 아직은 예측할 수 없고 이 가격대를 찍고 나서 캔들이 어떻게 매일가 되는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저 가격대를 찍고 나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88,800 부근에서 88,833 부근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단기 바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88,833을 강하게 뚫어주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때부터 롱뷰로 전환. 네, 알겠죠? 아직까지는 숏뷰예요. 아무튼 비트코인도 지금 다 맞췄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인데 요건 제가 어제 그 밤에 새벽에 올렸던 메시지거든요. 나스닥 100 지수 본장 저항대 25,140 부근, 선물은 25,300 부근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보시면은 나스닥 100 본장이 25,212, 자 2차 25,212 보이시죠?
네, 210이 딱 찍고서 급락을 했는데 보시면은 그때부터 폭락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맥점을 모르면 이런 거 못합니다. 그죠? 네, 제가 맥점을 그만큼 잘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정확하게 맞췄죠. 네, 25,000 1차는 140, 2차는 210. 근데 딱 210 먼저 딱 찍고서 그때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25,300 부근이 저항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300, 딱 300.25 찍고서 폭락이 나오기 시작했어. 신기하죠? 네. 이걸 과연 제가 어떻게 맞출까? 공부하면 다 됩니다. 공부하면. 아무튼, 그렇게 이것도 적중했던 거고요. 자, 이제 오늘 방향성을 볼 건데, 아무튼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건 여기다 적중을 했습니다. 또 이제 오늘도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일봉 상태부터 점검을 할 건데요. 보세요. 우선은 나스닥 100 지수부터 좀 체크를 해보죠. 네. 자, 나스닥 100 지수는 현재 보면은 자, 일본 기준으로는요. 일본 기준으로 지금 레드라인을 살짝 이탈을 했어요. 맞죠? 네. 레드라인은 살짝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는 어디 20주선을 찍었습니다. 아까 제가 코스피 막 설명드리면서 20주선의 중요성 아까 언급했었거든요. 네, 이것도 나스닥 지수가 단기적으로 아주 지금 현재 반등 나오기 좋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맞죠? 네. 네, 여기다 적어드리면은 나스닥 100 지수 본장이 일봉은 레드라인을 이탈을 했고 주봉은 20주선 찍. 네. 그 선물도 봐야 되는데요. 선물 연결. 선물은 연결 일봉이 있고 월물 일봉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네. 연결 일봉은 레드라인을 이탈을 했고 월물 일봉은 지금 노란색에 120선을 찍었습니다. 월물은. 월물과 연결이 좀 다르죠. 둘 다 봐야 됩니다. 네. 자, 근데 보시면은 어쨌거나 120선 찍었기 때문에 이 또한 상당히 괜찮은 이 또한 상당히 괜찮은 어떤 매수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참고만 하세요. 그렇게. 네. 자, 그리고 여기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월물 일봉은 120선 찍었다. 월물 일봉은. 근데 저는 지금 매우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데 잘 보세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이제부터 좀 집중 좀 하십시오. 자, 나스닥 본장과 선물 일봉에서 나스닥 본장 선물 일봉 존버 시그널이 출현을 했다. 기술적 반등이 임박했다. 사례 분석 체크 나오죠? 자, 사례 분석 해드릴게요. 존버 시그널이 뭐냐? 이것도 제가 만든 시그널인데 화면 보실게요. 네. 자, 지금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100 지수고 오늘 빨간색 이 삼각형 보이시나요? 이게 나스닥 존버 시그널이에요. 장대 음봉과 함께 존버 시그널이 떴죠? 그죠? 네, 쭉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상승 추세에서 이 빨간색 삼각형이 뜨게 되면은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우선은 그냥 모든 걸 다 살필 수 없으니까요. 주요 상승장만 체크할게요. 자,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급락 당시에 쭉 올라가다가 빠지죠. 자, 존버 시그널 나오고 나서 다음날 어떻게 됐나요? 급반등 나옵니다. 그죠? 네, 또 존버 시그널 2개 나오고서 또 급반등 나오죠. 이 존버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은 다음날 무조건 올라갑니다가 아니라 단기 기술적 반등이 임박했습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네. 결국 이것도 확률 게임인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상승 랠리가 나오다가 첫 존버 시그널이 나옵니다. 빨간색. 어떻게 돼요? 역시나 급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존버 시그널이 또 나오죠. 쌍바닥에서 나오죠. 나온 다음날, 나온 그날 갭 하락 양봉이 나옵니다. 또 존버 시그널이 나왔지만은 역시나 또 반등 나오고 계속 여기서 존버 시그널 계속 나오는데 계속 반등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급락을 했는데 여기서도 존버 시그널이 나와요. 또 급반등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이 시그널 누가 만들었다고요? 제가 만들었다고요. 네, 또 보겠습니다. 또 한참 올라가다가 존버 시그널이 떴는데 역시나 꼬리 길게 달리면서 장대 양봉됩니다. 다음날 추가 상승 나오고요. 또 급락했죠. 급락했는데 또 존버 시그널 떠요.
또 반등이 나옵니다. 또 급락했죠. 네, 그러니까 존버 시그널 반등 나왔다가 또 존버가 뜨게 되면 조심해야 돼요.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는 하루 더 빠졌어요. 하지만 이번에 검정색까지 나오죠. 검정색 삼각형. 이거는 존버 시그널 2예요. 2. 이건 존버 시그널 2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2단계. 예. 좀 이제 좀 심하게 많이 빠졌을 때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주가 상승이 무르익으면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이제 주가도 늙어간다. 늙어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늙어가면은 하락폭도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얘가 한참 젊을 때는 존버 시그널 빨간색만으로도 커버가 되는데 많이 올라가고 하게 되면은 검정색도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빨간색으로 여기 이렇게 커버가 되다가 나중에는 검정색까지 나오고서 또 급반등이 나온다.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빨간색 나오고서 어떻게 됐어요? 양봉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초가 개파락 출발하면서 존버 시그널 딱 자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급반등을 주는 모습. 그죠? 또 다음날 또 존버 시그널 또 오고서 또 급반등이 나옵니다. 확률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진짜 기가 막힌 매수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만 사면 되니까. 이럴 때만. 그죠, 여러분들? 네. 생각해보세요. 올라갈 때만 사는 사람이랑 떨어질 때 존버 시그널에서만 사는 사람이랑 누가 수익이 좋겠어? 당연히 존버 시그널에서만 매수하는 게 압도적으로 좋아요, 성과는. 그잖아요. 네, 올라갈 때 살 필요 없어요. 네. 어차피 파동은 항상 오름과 내림이 연속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자, 그 다음 보시면은, 또다시 빨간색 존버 시그널 급반등이 나와주고. 그죠? 또 여기서 또 빨간색 뜨면서 급반등 나와주고. 그죠? 확인되죠? 네. 기가 막힌 시그널 아닙니까? 검정색은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삼각형, 네, 삼각형 시그널만 보시면 돼요. 삼각형이 이제 그 존버 시그널 2입니다. 삼각형이.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그 다음에 쭉 보세요. 그죠? 여기도 존버 시그널 하나 뜨고서 바로 급반등.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폭락장이 시작이 되죠. 2022년도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빨간색과 검정색 같이 떴어요. 같이 뜨고서 양봉으로 마감했죠. 확률이 매우 높죠? 역시나 추가 반등. 제가 아까 존버가 뜨고서 한 번 더 빠지면 위험하다고 했었죠. 떴지만 그때부터 이제 폭락이 나온 거예요. 그 이후로 존버가 안 뜨죠. 그죠? 네, 그 이후로 존버가 안 떴어요. 존버 시간 떴을 때 딱 급반등이 나왔고. 이날도 보시면은 존버 시간 뜨고 나서 다음날 갭상승 나왔어요. 그죠? 네, 나왔어요, 이때도. 그러니까 확률이 상당히 높은 시그널이 이 존버 시그널이다. 이 폭락장에서는 한 번도 안 나오죠? 네, 하면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또 언제 나오느냐? 이제 2023년으로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기가 막히죠? 2024년 최저점에서 떴어요. 최저점에서. 예술 아닙니까? 최저점에서 존버 시그널이 딱 떴어. 미쳤죠, 진짜. 네. 제가 2023년도, 2024년도 2년 연속으로 해외 선물로 수억을 번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현님들이랑 하나증권 그 선물 투자 대회에서 실전 투자 대회에서 상위권 입상도 하고. 그래서 우리 현님 중에는 1등도 했죠. 1등도 나왔죠. 예. 이유가 이거예요. 존버 시그널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그냥 먹는 거 너무 쉽게 먹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2024년도 4월 달인가요? 그때도 딱 급락했는데 최저점에서 존버 시그널 딱 뜨죠. 너무 좋은 거예요. 사는 거야 이럴 때는 그냥. 예. 그죠?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2007월 달 2024년 7월 달에 존버 시그널 이때 좀 폭락이 심하게 나왔는데 1차 존버 시그널 나오고요. 2차 존버 시그널 나왔죠. 어떻게 됩니까? 급반등 나오죠. 또 한 번 더 빠졌죠. 또 급반등 나오죠. 또 빠졌죠. 제가 이게 계속 여러 번 빠지면 좋은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검정색. 자, 검정색 1차, 2차 나오죠. 역시나 이게 최저점이었어요. 급반등 나오죠. 이때 우리 유로방은 당연히 롱으로 먹었죠. 이때 숏으로 먹고 이때 롱으로 먹었어요. 우리는. 그 다음에 또 한 번 폭락을 했는데 또 존버 시그널 2차가 나옵니다. 또 급반등. 맞죠? 네. 쭉쭉 올라가죠. 자, 그러다가 이제 2025년도 이때 우리가 선물로 손실이 좀 났죠. 네. 이때도 물론 존버 시그널 따른 반등이 나왔어요. 나왔지. 봐봐. 나고서 다음날 바로 양봉이 나왔고 갭 상승 나왔어. 그 다음에 또 검정색도 나왔어. 어떻게 돼요? 다음날 또 반등이 나왔어. 분명히 반등이 나왔어. 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봤었었는데
못 가고 빠져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손절을 했던 거예요. 욕심부리다가. 예. 시그널대로 했었으면은 먹었을 텐데 좀 더 목표치를 좀 더 높게 잡아가지고 제가 그때 몰려가지고 손절을 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손실이 많이 났었어요. 힘들었지. 자, 그래서 보면은 존버 시그널이 이때는 이제 너무 초비이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시그널도 100%는 없다고. 네, 어떤 시그널도 100%는 없어. 100% 확률은 없는 거예요. 이때는 워낙에 트럼프 그 또라이 때문에 관세 또라이가 관세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초비이성이 나왔던 것이고, 예.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존버 시그널이 사라지죠. 존버 시그널이 사라졌다는 소리, 더 이상 안 뜬다는 소리는 증시가 조금 이상하다는 소리입니다. 역시나 그때부터 이제 급락을 했고, 그 이후로 지금 보시면은 급등이 나왔고 처음으로 또 이게 나온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난 3월달, 2월달과 같은 이런 상황은요, 사실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네, 이건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언제 같은? 코로나 팬데믹 같은.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 때에도 급반등이 나왔었어. 근데 이 반등이 지난 2월 달에는 안 나왔던 거예요. 네. 그죠? 자, 이 존버 시그널 잘 쭉 보세요. 이 기가 막힌 시그널이에요, 진짜. 코로나 팬데믹 말고도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잘 안 나오잖아요. 금융위기 이런 거 보세요. 여기도 반등이 약하죠. 정말 상황이 되게 심각할 때는 아무리 존버 시그널이 나와도 반등이 잘 안 나온다. 그죠? 근데 이런 일은 정말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그리고 2007년도도 보시게 되면은 그때 서브프라임 정말 심각한 악재가 터졌었죠. 그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때 보시면 존버 시그널 1차, 2차, 3차 분할 매수했으면은 충분히 반등이 나와도 수익 낼 수 있죠. 그 다음에 검정색 처음으로 나왔죠. 매수하면 또 급반등 나오잖아요. 네. 대부분은 반등을 주죠. 그래서 매우 그냥 90% 넘는 확률로 반등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엔비디아 실적도 좋고, 그죠? 네, 다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여서 그렇지, 엔비디아 실적 너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네. 이런 상황에 추세도 너무나 좋고, 이런 상황에 급락해주면은 분할 매수 땡큐죠. 최저점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부터는 받아야 된다. 이제 서서히 저점 매수 들어가면은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오늘 방송 녹화 진짜 오래 한다. 1시간 넘겼네. 운 좋은지 아세요? 제 영상 청취하시는 분들은 진짜 운 좋은지 아십시오. 네. 어디 가서 이런 강의를 듣습니까? 두 번째, 나스닥 주봉을 분석을 해볼 건데, 나스닥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 빨간색 다이아몬드 보십시오. 이게 3연속 음봉이 나왔다는 소리인데, 지금 과거에, 그러니까 상승 랠리가 강할 때입니다. 상승 랠리가 강할 때, 나스닥 주봉이 3음봉이 나오면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사례 분석을 해볼 건데, 자, 상승 추세가 강할 때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대충 2017년도 볼까요? 골디락스. 자, 보시면은 쭉 올라가다가 음봉이 몇 개? 3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또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은 반등이 나왔죠. 나왔잖아요, 이렇게. 음봉 3개 만들고서 반등 나왔죠. 그리고 결국 음봉 4개 나오고서 급반등 나오고요. 확인되죠? 네,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입니다. 또 상승 랠리가 나오다가 음봉 3개. 다음 주에 반등 나왔죠, 윗골이. 나왔다가 또 빠졌죠. 음봉 4개, 또 급반등.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도 보시면은 음봉 3개, 이때는 좀 많이 빠지면서, 이때는 음봉 3개, 음봉 4개. 다음 주부터 급반등. 네. 그러니까 이제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상승 랠리를 보게 되면은 음봉 3개, 4개까지 나왔었어요. 4개 나오고서 급반등. 근데 3개 나오고도 다음 주에 반등이 나왔어. 3개 나오고서 다음 주 반등이 나왔고, 4개째 나오면은 다음 주에 아예 양봉이 나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이네요. 보시면은, 자, 음봉 3개, 다음 주에 양봉. 3개 양봉, 3개 양봉, 4개 양봉. 기가 막히죠? 그죠? 네. 우리가 이런 패턴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23년도에 시작된 상승 랠리 보시면은 3개 양봉, 3개 양봉. 그죠? 자, 그리고 여기도 또 3개 양봉, 4개 양봉. 그죠? 네. 확률입니다. 차트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또라이 때문에 빠졌을 때도 보시면은 4개 양봉. 다음 주 양봉. 4개 양봉. 그러니까 3개 아니면 4개예요, 보통.
3개 아니면 4개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은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오든지, 네. 마침 또 20주선 찍었으니까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다다음 주에 반등이 나오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적극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면은 먹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네. 고점에서 한참 막 신고가 나면서 올라갈 때 이럴 때 매수하면,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그 뚜렷한 매매 스킬 없이 SNS 같은 데 보면은 뚜렷한 매매 스킬 없이 막 그냥 매일같이 매수해라 매수해라 그런 외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무지성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찌됐건 주가가 막 급락했을 때는 힘들어하다가 올라가서 수익 전환되니까 역시 내가 맞았지, 나만 따라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매매 스킬이 있겠어요? 없어요. 어. 그런 사람 매매 스킬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존버하다가 물렸다가 올라와가지고 다시 수익을 본 사람들인 거야. 물론 그 사람들이 못했다는 게 아니라, 공포를 잘 이겨냈고, 잘 견뎠고, 인내심이 있었겠고, 그죠? 인내심이 필요했을 것이고, 잘한 거죠. 근데 그게 뭐 대단한 스킬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고. 증시가 올라가서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도 최고점을 잡아내고, 최저점 잡아내는 이런 스킬이 없다고. 그렇잖아요. 디테일한 스킬 같은 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고가 날 적에 계속 매수하라고 외쳤다고. 그 사람들 말 듣고서 고점에서 매수했던 사람들 지금 마이너스 20%, 30%, 40% 났습니다, 지금. 그죠? 하지만 제 강의를 듣고 제 방송을 듣고서 이런 패턴들을 적용하면서 하면은 아까 존버 시그널이라든지 그런 시그널들을 보면서 매매하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자리에서 적립식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스마트하게 현명하게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하여튼 나스닥은 이런 관점으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은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오늘 아래 꼬리가 달리든지 다음 주부터 본격 반등이 나오든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나스닥 100 지수가 오늘 둘 중 하나로 보는데, 본장이 만약 갭상승으로 출발하게 되면 갭상 출발하게 되면은 0.48% 정도권에서 본장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 본장. 여기에서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나리오 두 가지가 있어요. 갭상승 출발하는 게 있고 갭하락 출발하는 게 있는데, 갭상승 시에는 0.48% 정도 부딪히고서 다시 빠질 수가 있겠고요. 네. 빠지게 되면은 한 23,880, 0.7% 정도 언저리에서 여기까지 빠졌다가 반등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 네. 만약에 이거 깨지면은 1.43%까지 빠질 수 있어요. 메모하세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개파락으로 출발한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0.73% 부근, 여기에서 저는 반등 나올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만약에 깨지면은 1.4%까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가격대, 오늘 이 가격대를 잘 체크하십시오. 네. 1차 지지라인은 23880, 2차는 23710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개인적 소견으로는 갭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78%까지 급락하고 있습니다. 갭상승은 쉽지 않겠는데 오늘? 네,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0.84%에서 0.7%대의 1차 지지라인 때가 있고요. 요거 깨지면은 1.3%에서 1.2%까지 빠질 수 있다. 네. 그죠? 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요 맥점을 찍고서 반등이 나오면서 마감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맥점에 근접한 상태에서 근접을 하든지, 아니면 이탈 마감하고서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오든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벌써 1시간 한 10분 넘게 녹화를 했는데요. 제 분석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황금 나침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인분들께 많이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